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요즘 시장 장세가 완전 살얼음판입니다.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USDC도 디패깅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재난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버게이트는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VC 관련된 일도 하지만 주로 실버게이트가 하는 일은 자체 실버게이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 기관들에게 달러를 암호화폐로 바꿔주기도 하고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꿔주기도 하는 일종의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소 및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리플사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 허브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미국 테크 기업들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던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지방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테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은행 중 꽤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유는 사실 둘 다 비슷합니다. 은행의 예금 보유가 줄어들었고 또 많은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려 하다 보니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파산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 채권인데요. 은행의 보유 자산을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언제든 고객들이 자산을 맡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거의 모든 자산들이 하락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부터 덩달아 기업들도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스타트업 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가지면서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국채 가격도 하락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너도 나도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사실상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이 두 곳의 파산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이 있었던 은행이었지만 보험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기에 은행의 보험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은 암호화폐 회사들과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실버게이트는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이었기에 당연한 것이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USDC 서클하고도 연관성이 있었고 USDC가 디패깅이 되면서부터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도 큰 이슈가 생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USDC가 일부러 회복 못하고 있지만 은행의 문이 열리는 월요일 시점으로 해결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사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USDC에 관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향으로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연달아 파산이 이루어지며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리먼 사태 같이 아주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실 미래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최대한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하는 기간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시기가 지금인 것이고요. 이런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상승을 세금 보고 기간이 지나고 5월 이후로 보고 있긴 한데 과연 그 예상이 맞을까요? 정말 더 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리플사의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은행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 파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해외 송금 사업에서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허나 모든 은행들이 싹 다 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위기가 올 확률도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리플사와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은행 관련 사태들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달아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허브가
실버게이트와 비슷한 면이 있기에 리플사에서도 실버게이트와 비슷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사가 어찌 보면 거래소나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유동성 허브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져서 리플사도 잘 되고 XRP 사용처도 많이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이번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리플사와 SEC 소송하고는 큰 연관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EC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CBDC가 나오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SEC가 CBDC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일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망한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부디 규제의 명확성이 잘 되어져서 또 이런 위기들이 잘 극복되어져서 암호화폐로 우리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